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합병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에 1년 가까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가 합병에 합의를 하면서 KT의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토종 OTT가 규모 싸움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생태계를 장악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합병 논의를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왔습니다. 네. 참 오래 끌고 온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최종 단계까지 어떤 부분들 남아있나요? 사실 뭐 이제는 네. 주요 주주 중에서 이제 KT의 승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 부분도 뭐 논의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없지는 않아요. 네. 이제 뭐 공정위가 실제로 승인을 할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뭐 사실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논하기는 어렵다만 네. 일단 구분응선은 넘어온 상태다. 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이에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여기서 궁금한 게 이번 합병 이슈 두 분은 찬성인지 반대쪽인지 좀 궁금합니다. 작가님부터 혹시 찬성에 더 가까우신가요? 저는 소비자로서도 네. 찬성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오, 왜요? 일단 돈이 많으면 네.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돈이 많으면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찬성한다. 네. 그러면 PB님은요? 제가 보기에도 합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소비자 관점에서만 보는 거라기보다는 네. 기업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일단 티빙이랑 웨이브는 합병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이제 넷플릭스보다도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위태위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매출이 적다기보다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네. 뭐 사실 서로 간의 치킨 게임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합병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PB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주요 OTT들의 국내 실적을 따져보면은요. 네. 넷플릭스 혼자만 흑자고요. 티빙, 웨이브, 왓챠 다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심각하네.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합병을 한다고 해서 지금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국내 OTT들이 자리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약간 오히려 합병하고 나서 이 공룡이 되어버려서 국내 OTT들 시장에 교란을 더 주게 될진 않을지 그러면 사실 득보다 실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작가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게 일단 그 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은 경쟁력이 강해진다. 요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이제 이슈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소비자들은 어찌됐든 지금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티빙이랑 웨이브가 합병을 하더라도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더 작은 OTT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파라마운트라든지 뭐 HBO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소비자분들은 오히려 합병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티빙이랑 웨이브가 합쳐지면은 넷플릭스도 이제 약간 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웨이브가 지금 MAU가 427만 명, 티빙이 780만 명이니까 합치면 얼추 넷플릭스랑 비슷하네요. 네, 뭐 물론 중복 사용자들을 이제 있겠지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 이제 그 1000단위로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상 3위사가 쿠팡 플레이였잖아요. 네. 쿠팡 플레이는 우리보다 더 큰 회사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합병사 요 그 세 큰 회사들이 제대로 이제 진검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더 해피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네. OTT를 잘 안 봐요. 저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어요. 진짜요? 네, 없어요.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티빙이 780만이라는 거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좀 생각보다 크다. 여기서 뭐 봅니까? 티빙하고 웨이브에서? 보통 예능 많이 보긴 하죠.
당장 저도 지금 티빙을 사용할 때 예능 많이 보고 아, 티빙에서만 하는 예능이 있어요? 아니면은 티빙에서만 하는 오리지널 예능들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지금 아. 당장은 일단은 조금 기존에 있는 뭐 TVN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예능들을 주로 중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리지널이 중요한데. 그쵸.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요즘 해야 또 티빙 되는데. 같은 경우는 티빙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웨이브의 주요 주주로 있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그 KT 자회사 중에 KT 스튜디오 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혹시 예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알죠. 드라마 보신 적 네네네. 있으시죠? 알죠. 나는 솔로도 아실 테고. 네. 우병우 아니고 우영우죠? 네, 그렇죠. 우영우와 네네. 우영우와 네. 나는 솔로 모두 다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만들고 있는 그 ENA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웨이브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이나 웨이브는 이제 국내 토종 그런 예능들 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잘 요 MAU를 좀 모았고 넷플릭스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면 피디님 실제로 어때요? 이게 넷플릭스를 좀 대항마할 만큼 이 둘이 합병을 하고 나면 가능성이 실제로 있긴 합니까? 넷플릭스 꺾을 가능성이? 이게 질문의 선호가 살짝 조심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 게 네네네. 이게 합병이 되면 승산이 있을까가 아니라 승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일단 빠르게 합병을 해야 된다. 일단 타겟 시장이 뭐 묘하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사실 되게 유명한 컨텐츠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 뜨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려고 하면은 그 두 국내 OTT 업체 간의 그런 치킨 게임이 조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방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업체 간의 그런 그 뭔가 비합리적인 경쟁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두 업체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 자금들을 모아서 오리지널 컨텐츠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합병을 하고 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콘텐츠에 투자를 해서 빠르게 양질의 콘텐츠를 걷어내야 일단은 거기에서 좀 출발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니까 지금 티빙은 신규 구독 회원을 대상으로 40%에서 45%의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웨이브 역시도 이제 신규 구독자를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단 첫 달은 100원 이벤트를 또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결국은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려면 국내 OTT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뭐 그 컨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네. 우리가 그 논해야 하겠지만은 그 전에 지금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나 쿠팡 쿠팡 플레이. 예. 그쪽이 잘한다.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쿠팡 플레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덩치 큰 여우 같아요. 덩치 큰 여우?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는데 네. 머리도 잘 써요. 예를 들면은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한 방 먹인 게 일단 뭐 KBO 그 이제 프로야구? 네 그쪽도 있었고. 쿠팡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구? 쿠팡 플레이가 되게 잘하는 게 결국에는 로켓 와우 회원들은 그냥 쿠팡 플레이 시청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본 거거든요. 사실 볼 마음도 없었어요. 볼 시간도 없었는데, 나 이거 돈 내고 있는데, 맞아요. 쿠팡 플레이 보여준다니까 볼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이프 몰래 보고 있는 미드가 있거든요. 그거 왜 몰래 봐야 되는 야한 왜 한 건 아닌데 애 보기 바쁜데 지금 숨어서 몰래 미드 볼 때가 아니다. 화장실에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몰래 이제 아. 어린이집 보낼 때 이제 몰래 이제 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유 짜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보더니 우리는 네이버랑 손잡아야겠다.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들은 지금 넷플릭스를 4,000원대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입비에 대한 할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 정책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커머스와의 합종 연행으로 가지고 이 가격 정책의 경쟁력을 가진 건 정말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지금 네네네. 써주신 것처럼 네이버의 넷플릭스 콜라보, 로켓 와우랑 쿠팡의 콜라보. 그러니까 네. 쿠팡 이츠, 네. 그냥 쿠팡 그런 뭐 저기 쇼핑하는 거 네. 플러스 쿠팡 플레이 뭐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 번 내면은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합병사, 그러니까 티빙이랑 웨이브의 합병사는 그 부분이 약간 딜레마예요. 아, 그렇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주가 지상파 3사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이미 콘텐츠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딱히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어. 오히려 그쪽은 그 지상파의 기존 콘텐츠들을 여러 OTT 채널에 뿌리는 게 사실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나서줘야 되는 게 결국엔 통신사 KT랑 SK인데 이쪽은 또 이제 서로 관계가 좀 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머스 또는 다른 이제 서비스와의 이 믹스된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네. 경쟁력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합병사가 아마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생각났어요. 네. 티빙 웨이브는 저를 섭외해야 됩니다. 아, 왜? 자, 뭐랑 제가 답 줍니다. 티빙 보고 있으면은 저한테 로열티 주세요. 어떻게 합병하냐? 합병하면서 콜라보를 카카오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해서 티빙에서 예능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들 있죠. 카카오가 요즘 커머스랑 선물하기를 엄청 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 나오는 아이템들을 딱 클릭해가서 보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뭐 나온다, 아니면 옷이 예쁘다 이러면은 그게 카카오톡이랑 연계가 돼서 바로 상대방이나 나한테 선물할 수 있게 커머스를 연결. 왠지 이거 지금 카카오가 빨대 꽂으려고 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어때요? 저는 좋다고 봐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든 커머스랑 연행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콜라보를. 반응이 별로네. 나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시대를 앞서 나가실 시대 앞서 나가요. 아쉽네. 반응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른 플랫폼이랑 무언가 핫하게 더 비즈니스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거를 콜라보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피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둘이 합병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덩치 큰 여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랑 너무나도 흡사해가지고 아, 제가 뭐 진짜요? 더 첨언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네. 싶겠나마는 어쨌든 간에 저가 경쟁이 지금 이제 또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제 광고용 스탠다드 이 요금제 이거 자체가 사실 넷플릭스의 실적 기여에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은 이제 구독료가 반값 이상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끊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지다라는 방향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커머스와의 합종 연행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건 좀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 같고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저가 경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첫 달 구독할 때 100원이다 뭐 이런 네. 것도 중요한데 일단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저가형 요금제를 많이 이제 확보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완전 뭐 다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든 뭐 인스타든 넷플릭스든 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얼마나 뺐느냐의 그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나이키랑 경쟁할 수도 있고 나이키 러닝화 신고 얼마만큼 밖에서 뛰느냐 뭐 이런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튜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랑 넷플릭스나 OTT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광고 태우면서 아무것도 제작을 안 하잖아요. 맞아. 유튜브 오리지널 좀 찝쩍대다가 안 해요 이제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거에다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광고를 받아 먹고 대신에 이제 서버비가 엄청나게 나가겠죠. 너도 나도 다 올리니까. 혹은 넷플릭스처럼 돈을 써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플랫폼 경쟁을 해서 그거를 컨텐츠를 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랑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넷플릭스는 전자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광고 수익으로 굉장히 막대한 그렇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고용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사실. 광고를 진행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보충해 보겠다라는 이제 거에서 착안을 한 건데 네.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OTT 업체들도 살짝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유튜브 대 이런 OTT. 결국에는 이제 그 유튜브나 쇼폼이나 이런 자체적인 투입이 없는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네. 그러니까 기획력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기획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쇼폼 컨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고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결국엔 재미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미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기존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대 전까지만 해도 네. 그냥 슈퍼히어로가 대세였어요. 오. 다들 마블 영화 열광하고 다 이제 이제 마블 영화 보고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그 슈퍼히어로 컨텐츠가 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다시 뜨게 된 우리나라 컨텐츠 결정적인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징어 게임이고 오게임. 그 다음에 피지컬백 기억나시죠? 피지컬백. 네. 그리고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지금 흑백요리사 이렇게 있는데 다 공통점이 그 배틀로얄 배틀로얄 장르 플러스 생존 그다음에 배틀로얄 플러스 운동 배틀로얄 플러스 요리 이런 식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 근데 이런 배틀로얄 장르가 2020년대 들어서 뜬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판타지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컨텐츠 소비에 대한 피로도가 새로운 장르를 찾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배틀로얄이 약간 솔루션으로 뜬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배틀로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틀로얄을 유사 장르를 계속 보다 보면 피로도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이제 너무 식상해, 질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할 거고 그런 이제 그 기존의 주도 컨텐츠의 이 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피로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OTT가 돈을 써야 되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PD나 작가나 뭐 이렇게 기획자들 좀 아이디어 마케팅 차원으로 좀 뛰어난 분들을 섭외해서 네. 거기에 좀 돈을 많이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가 이런 게 흥행하네 해서 그 기존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하면 맞아요. 결국 OTT는 콘텐츠 싸움인데 또 똑같은 거 반복했을 때 누가 보겠어요. 그죠? 약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합병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제이슨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메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컨텐츠가 뭐가 될지를 궁리하려고 돈을 많이 쏟아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금 다발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자료가 이제 국내 주요 OTT의 재무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이 넷플릭스, 그다음 웨이브, 티빙, 왓챠 딱 이 상태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매출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저렇게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러네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합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킨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업의 비용이나 판관비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서 이제 확보된 현금 다발들을 이제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이제 많이 투입을 하고 제작사와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사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KT의 결정만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그 물밑으로는 되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얽혀 있기는 해요. 그래요? 이제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네. 이제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이제 SLL 중앙이나 아니면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직접적인 컨텐츠 제작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매출의 확보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주주인 SLL 중앙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인데 여기만 봐도 이제 캐치 테이블 딱 봤는데 방송하자마자 셰프 식당 검색량이 거의 80배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난리예요. 얘네들이 지금. 과연 이것들을 본인의 이제 돈줄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들끼리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표면적인 해결책 아래에 네.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끼리도 좀 실무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협정 운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작자들을 뭐 막 컨택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큰 돈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막 얽히설키 여기도 막 있네요. 이게 완전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게 예전에는 KBS, MBC, SBS 여기만 딱 있을 때는 재밌는 것만 만들어서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플랫폼이 진짜 너무 많고 모두가 다 컨텐츠 제작자잖아요. 그럼 뭐 내가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뭐만 찍어도 그 컨텐츠 올리면 컨텐츠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형 플랫폼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흑백 요리사라는 컨텐츠를 기획할 때 이게 핫하게 됐을 때, 이게 재밌게 됐을 때는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으로 이거를 IP나 혹은 다른 커머스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거냐까지 완벽하게 전략이 짜져 있어야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시청률도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승자독식 구조지만 만약에 잘한다면 굉장히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예요? 아니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아니 첨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이제 연계 기획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전략이 재밌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흥행이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서 계속 불려요. 만들었는데 잘 안 되면은 접고 또 다른 거 또 만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게 있고, 그 얻어 걸리는 게 막대한 이 세컨더리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이 확률적으로 10번은 시도를 해야지 그 중에서 한두 번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번을 시도할 수 있는 총알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티빙이랑 웨이브도 컨텐츠 기획이나 이런 모든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은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생존을 위해서 합치기는 합치는데 잘 될까요?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스타 이길 수 있어요? 넷플릭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뭐 이길 거예요? 틱톡 이길 수 있어요? 합병해가지고 뭐 저희 공중파에서 뭐 이렇게 내보내는 거, 뭐 TVN에서 내보내는 거 해가지고 국내 이용자들만 이렇게 살짝 모은다고 이게 될까? 결국 적자가 둘이 합쳐지면 적자폭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될까? 어때요? 뭐 일단 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경쟁자는 당연히 쇼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러닝을 하려고 하면 뭐 나이키도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되게 넓게 보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방송 쪽으로만 봤을 때도 쇼폼은 경쟁자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BM이 다르고, 일단 쇼폼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획기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네. 애초부터 그게 광고 채널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많죠.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렇게 이제 짧게 나오는 그 비디오를 보고서 유입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쇼폼이 뭐 궁극적인 경쟁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사실 실질적인 경쟁자는 지금 공룡인 넷플릭스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가입자 증가율이 뭐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네. 3,5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 인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 결국에는 사실 보는 사람들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나 그렇죠. 다름없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파이 나눠 먹기밖에 안 되는 거면은 그 상황에서라도 당연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고, 합병을 더 늦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건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들어봤을 때 뾰족한 전략과 무언가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낫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합치기는 맞아요. 해야겠네. 그러면 만약에 합병한다고 했을 때 SK스퀘어나 뭐 CJ ENM이나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병한다고 했을 때 관련주들 투자 접근할 때 매력도는 어때요? 단기적인 이슈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듣고 싶어서 주가를 물어보는 거? 뭐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사연 마요. 뭐 그런. 네, 좋은 얘기 안 마지막인 것 하잖아요.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얘기 못하죠. 이거 어떻게 좋은 얘기 합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뉴스는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장기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생존과 이제 번영을 생각해 보면은 네. 아직 갈 길이 그 천리 말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통신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SKT, KT, SKT, KT, U 플러스. U+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나라는 3이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오. 지금은 5강 체제예요. 5강 체제예요? 와차까지 하면은 5강이죠. 그 넷플릭스, 티빙, 그다음에 쿠팡플레이, 웨이브, 옥수수? 디즈니 플러스도 그 순위로 보면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와차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굉장히 많은 OTT들이 적자를 볼지언정 살아 있습니다. 빅3가 돼야 돼요. 빅3로 네, 대표. 빅3가 되기 전까지는 다 같이 돈 벌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왓챠 팬인데 왓챠도 좀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빅3로 이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그리고 이 합병사 요 빅3가 공고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 전까지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안 가져봐야겠어요. 네. 아니 마지막 한다길래 혹시나 이제 괜히 또 눈에 불을 딱 켜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딱 물어보려 알겠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네. 뭐 주가가 궁금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컨텐츠 관련주가 네. 우리나라에서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핫하게 되는 거 대비해서 컨텐츠 관련주랑 혹은 여기에 뭐 플랫폼 관련주는 유독 못 가요. 좀 뭐 그 안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뭐 못 가는 그 약점들이 딱딱딱딱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좀 못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 뭐가 되면은 얘네 컨텐츠주가 가겠다. 지금 사실 테마성이잖아요. 뭐 하나 드라마 뜬다 그러면 상한가 갔다가 그러다가 드라마 거의 2화, 3화 끝나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테마성을 벗어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본질적으로? 뭐 아까 전에는 BM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BM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그게 문제다. 맞아요. 넷플릭스가 제작을 하는 방식이랑 기존의 방송 3사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컨텐츠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식이 네.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는 한데 다만 이 부분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넷플릭스가 취하고 있는 그런 방송 제작의 형태를 어느 정도 차용해가지고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하기 시작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구조로 가면 주가는 갈 텐데 결국 제작은 우리가 하고 막 핫하다 그래도 돈을 못 버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OTT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마무리 한마디로 좀 끝내보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슨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OTT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투자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를 더 즐기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뭐 더 100원 이벤트 뭐 이런 거 네네네. 더 막 많이 줬으면 좋겠어. 팝콘, 콜라 막 이런 거 집에 배송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계속 줄 것 같아요. 계속 줘야죠.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즐기자. 정석현 PB님은요? 뭐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제 합병을 넘어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합병은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야만 제이슨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체제가 완벽하게 굳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넘어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현금 다발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합병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줄평을 작성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OTT들 좀 합병을 통해서 좀 커머스랑 같이 콜라보도 하면서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좀 났으면 좋겠고, 넷플릭스와 또 다른 OTT들이 워낙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좀 첨예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